자, 오늘은 주의해야 할 그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수동태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요. 주의해야 될 수동태라고 해서 이제 실수하기 좀 쉬운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주의해야 할 수동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1번 문장 한번 볼까요? They say, 자, 그들이 말하기를. 자, they는 이제 일반인들이 되겠죠? That he is rich, 그가 부자라고 그들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직독시켜로 하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부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독시켜 쭉쭉 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동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된 이하가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가 부자라는 그 사실을 말한다. 얘가 어떻게 보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목적어도 될 수가 있고, 대절이죠. 주어하고 서술어 관계가 나오는 이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절이라고 하는데, 절 전체가 목적어 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목적어가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길기 때문에 이것을 is로 대신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that he is rich 요 구문을 is로 받고 그리고 수동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pp, 그렇죠? 예. 그러니까 say가 이제 현재니까 현재가 되겠죠, 현재. 여기 얘는 이제 pp가 되고요, 그렇죠? 자, 항상 시제를 나타내는 거는 비동사가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pp형은 단지 형태상 pp형으로 만든 거지 얘가 시제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사가 시제를 결정한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이제 that 이하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by them이 이제 생략됐는데요. by them.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굳이 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략을 해버리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때 처음에만 이름을 호명하고 그다음부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생략을 하죠. 그렇죠? 대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그런 것도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투부정사로 또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투부정사로. 그래서 요 that 이하에 나와 있는 요 he가 또 앞으로 나옵니다. 요거 우리 이제 예전에 그 it seems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생각동사 관련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추측이죠, 추측인데 내 생각에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가 이제 이 앞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he is sad.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대신 여기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투부정사로 바뀌는데 시제가 서로 같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러면 요걸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제 단순 부정사라고 해서 동사 원형을 씁니다. 동사 원형.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부자라고 한다. 요것도 다 해석을 it is said 하면은 말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동태도요.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가 부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것은 말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인데도 불구하고 수동태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말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요. 그는 부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넘어가면 됩니다. 이미 이 구문에 대한 이해가 됐잖아요. 아, 이거 대의가 말하는 거구나.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구나.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수동태로 막 고지고대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이런 말이 있구나. 그가 부자라고. 그가 부자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씩 다 외워버리세요. 자, they say that he's rich. It is said that he's rich. He is said to be rich.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하고 조금 이제 같은 내용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다르죠. 여기는 현재인데, 그렇죠? 여기 이제 과거 동사를 썼어요. 말하는 건 그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부자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부자였다는 거죠. 지금은 아닐 수가 있고, 물론 지금도 부자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거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특성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It is said. 여기까지 똑같죠. 그렇죠? 과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he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똑같이 써주긴 하는데 통정사로 바뀌었죠. have pp를 써줍니다. have pp. have pp.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완료 부정사라고 하거든요. 완료 부정사. to 동사 원형에 오는 그것을 이제 단순 부정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굳이 그냥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동사 원형이 온다. to 동사 원형. to have pp 이렇게 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건 지금 현재고 부자였다는 것은 과거잖아요. 시제가 다르잖아요. 시제가 다르면은 기본적으로 have pp를 써줘요. to have pp. 자, 이것도 한번 외워볼까요? They say that he was rich. It is said that he was rich. 자, he is said to have been rich.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by them이 생략된 겁니다. by them.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직독직해를 통해서 빨리빨리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쉬운 문장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쭉쭉 넘어가야 되고요. 어려운 문장들은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어 시험 볼 때 뭐 논문이라든지 또 논설문이나 또 설명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거기에 어떤 지식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몇 번이고 읽어봐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수능에서 나오는 이제 독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국어에 해당하는 그 논설문이나 설명문 이런 쪽에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나도 우리말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영어로 읽으면 더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시험을 잘 봅니다. 우리는 번역가가 아니고 시험을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내용을 최대한으로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얼마만큼 맞출 수 있느냐 그 능력을 평가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빠르게 읽으면서 감각적으로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뭐라고 했구나. 뭐 자연이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또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다양한 주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얘기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최대한으로 수동태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앞에서 그냥 쭉쭉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법을 먼저 하나 쭉 이제 정리해드리고, 이건 또 우리 학원 이제 그 교재 만드는 것 때문에 제가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문법 이제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수능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더 짚어주고, 어려운 구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식으로 직독직해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하나씩 이제 짚어줄 거거든요. 일단 문법은 지금 여기가 수동태가 이제 한 5강 정도 돼요. 5강 정도 되는데 이게 총 관계 대명사 대까지 해갖고 그게 14강 정도 되니까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좀 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히 해가지고 이제 이 문법을 한번 쭉 정리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으니까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다 보면 이제 문법의 어떤 체계가 잡히면서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떻게 직독직해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공부라는 거는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의 것이 되어야지 제게 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이걸 다 아니까 상관없는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내면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자기 실력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다 꼼꼼하게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문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문장에 대한 이해, 또 독해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엄청 빨라지게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his answer surprised me. 자, 그의 대답은 surprise가 이제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나는 뭡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의 대답으로 그의 대답에 의해서 놀라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자 서프라이즈 여기 과거니까 당연히 비동사가 과거가 되겠죠. 비동사 플러스 PP형 그대로 써주고 by가 아니라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잖아요, 그렇죠? Be surprised that 뭐뭐에 놀라다,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by를 쓰지 않고 s를 씁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수거로서 그냥 외워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엄격하게 말하면은 by라는 동사를 아니 by라는 전치사를 써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수동태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왔어요, 문제는.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니까 수동태는 수동태죠, 그렇죠? 수동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by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 다른 전치사를 쓰기 때문에 수동태에서 다루지 않고 그냥 수거로서 다루는 거죠, 수거로서, 그렇죠? 수거로서 우리가 많이 외웠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수동태니까 by를 쓰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쓰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언어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어라는 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는 않죠. 근데 조금씩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문 같은 것도 중세 시대 조선 시대 때 용비어천가 또 원인청각지 이런 거 예전에 국어에서 막 고문으로 다룰 때 보면 우리나라 말인데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언어가 세월을 머금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하고 의미가 전혀 다른 그런 이제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수동태로 만들 때는 by 전치사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암묵적으로 이제 계속 쓰다가 보면은 by 대신에 as를 쓰거나 in을 쓰거나 with를 쓰거나 이럴 때 더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쓰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문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치사 as를 쓴다는 건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수거를 외웠으니까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죠. 근데 막상 얘를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못 바꿉니다. 또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서프라이즈 자체가 능동태로 놀라게 하다라는 이제 또 뜻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두시고요. 자, 이것도 한번 외워볼까요? His answer surprised me. I was surprised at his answer.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은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구문인데요. 자, 여기 이제 be surprised at처럼 여러 가지 또 이제 by를 쓰지 않고 수동태로 구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거죠, 수거. 그런 이제 거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거로서 많이 외웠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나오니까 수동태는 수동태라는 거죠. 그것만 좀 잘 인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치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여기는 또 at이 오고, 그죠? 여기는 in이 오고, 여기는 with가 오고, 여기 또 to가 오고, 그죠? 뭐 for가 오고, at, with, in 다양하게 오잖아요. of도 오고,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거 공부할 때 중학교까지는 이제 크게 어려운 수고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혼동스럽지 않은데요. 이 고등학교 또 넘어가서 이제 대학교, 뭐 토익, 토플 이런 거 준비할 때는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헷갈리게. 그럴 때는 이제 하나의 이제 제가 그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전치사는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이거를 어떤 뉘앙스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be surprised at 하면은 어디 어디에 놀라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뭐뭐에 놀라다, 그렇죠? 예. 그리고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흥미를 갖다, 관심을 갖다, 뭐뭐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뭐 이런 것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뭐뭐에 똑같은 다 뭐뭐에잖아요. 얘도 뭐뭐에 놀라다, 얘도 뭐뭐에 관심을 갖다, 얘도 뭐뭐에 만족하다. 뭐뭐에로 끝나잖아요. 뭐뭐에. 그렇게 외우다 보면요, 나중에 전치사가 혼동이 올 때가 많아요. 뭐뭐에라고 외우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거 이제 뭐뭐에라고 해놓은 거는 이제 우리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그 뜻이에요, 뜻.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자꾸 이제 한국어식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데, 전치사 관련해서 틀리지 않으려면요, 전치사는 뉘앙스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그의 대답에 놀란 거잖아요. 대답에, 그렇죠? 대답에. 요거는 그냥 at으로 쓰면 되죠. 우리가 보통 어떤 장소, 좁은 장소는 at, 넓은 장소는 i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대답이라는 것은 어떤 좁은 개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뉘앙스가. 그래서 그의 대답에 놀랐다. be surprised at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것도 in 다음에 나오는 어떤 대상이 좁은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넓은 대상인 거죠. 얘는 그렇죠? in 넓은 대상. 이제 그런 뉘앙스 이해하시면 되고, 자 뭐뭐에까지는 혼동되지는 않죠. 그렇죠? at이나 in이 뭐뭐에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with는 뭐뭐에가 아니잖아요. 얘는 뭐뭐를 가지고예요. 가지고.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with는 뭐뭐를 소유하고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 그렇죠? 뭐뭐로 어떤 도구를 나타내죠. 뭐뭐로써 뭐뭐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석상으로는 그냥 뭐뭐에라고 돼 있어도 뉘앙스상 내가 어떤 뭔가를 소유해야지, 그걸 내가 갖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e satisfied with 그러면 이제 with가 어떤 소유의 개념이니까 이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갖고 있음으로써 만족하는구나,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럼 전치사 with 혼동되지가 않죠. 이런 이제 쉬운 것들은 혼동되지가 않는데 이제 수거가 점점 복잡해지면 나중에 이제 이거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선생님이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be covered with, 자 뭐뭐로 덮여있다 이런 얘기죠. 뭐뭐로 덮여있다. 이거 어떤 도구의 의미가 들어가죠. 뭐뭐 눈으로 덮였다. be covered with snow, 그쵸? 눈으로 덮였다, 그쵸? 그 다음 be filled with, 뭐뭐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fill이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로 덮여있는 거죠. 뭐뭐로. 그래서 with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be married, 자 우리 보통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와과 하면은 with를 쓴단 말이에요. with. 근데 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mary가 결혼하다는 뜻인데 누구누구에게 시집 가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장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니까 to를 써야죠. to. 어떤 대상,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 누구누구. 이 at이나 in은 딱 정해진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향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대상. 그게 딱 있음으로써 놀라기도 하고 흥미를 갖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to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그런 이제 어떤 방향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시집가다. 그래서 전치사 to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be known to도 마찬가지죠.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업적을 냈어요. 업적을 내면은 그 업적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 들어가서 to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e known for, 전치사 for가 나오죠. for는 보통 원인 이유예요. 원인 이유. 그렇죠? 어떤 목적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뭐로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면 여기도 어떤 보통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근데 이거는 뭐뭐로 알려지는 거니까 어떤 여기는 이제 업적이 나오겠죠. 업적.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뭐로 알려지다. 뭐뭐로 하니까 with인가? with가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내가 그 어떤 도구적인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내 업적 때문에 알려지는 그런 뉘앙스의 말보다 내가 뭔가 논문을 쓰고로서 그 논문으로 알려지는 거니까 그럴 때 with를 쓰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 논문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단, 도구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or가 들어가느냐, with가 들어가느냐 이런 체크해 주시고 be disappointed at, within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at이 들어가면 뭐뭐에 만족하다, 뭐뭐에 이제 disappoint가 이제 실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족하지 못, be satisfied with 하고 이제 반대말입니다. be disappointed at.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e satisfied at을 써도 되고요, with를 써도 되고, in을 써도 돼요.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at이나 in은 이제 어디 넓은 장소, 좁은 장소. at은 좁은 장소, in은 넓은 장소, 그렇죠? 어떤 대상이 딱 정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실망하고 막 이런 감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with가 들어가잖아요. with가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도구의 개념이에요. 도구, 그렇죠? 해석은 뭐뭐에 만족하다, 뭐뭐에 실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그 뉘앙스를 이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그 소유물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전치사 틀릴 일이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be tired of. 자, be tired of가 있고 be tired with가 있는데요. 뜻이 조금 달라요. of가 나오잖아요. of도 이제 어떤 소유의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소유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게임기를 갖고 있다. 막 게임을 막 하고다 보면 이제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뭐에 질리다. 그렇죠? 뭐뭐에 질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고요. 어부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내가 이제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 tired with 하면은 이것도 이제 with가 들어가니까 어떤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얘는 이제 실망하다, 질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be tired of 질리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지치다라는 뜻이에요. 지치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을 이제 그런 일에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게 어떤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그 일에 이제 지쳤다는 거죠. 지친 상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죠. 어부는 위드는 이제 어떤 그 도구의 개념이 좀 강하고요, 그렇죠? 어부는 이제 소유의 개념이 더 강하잖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죠? 게임기를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위드 어떤 일 같은 경우는 내가 소유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좀 지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기에 실리다 그리고 일에 지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공부하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 노하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외우면은 조금 더 단어 수거 외울 때 훨씬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뭡니까? 오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설령 내가 잘 못 외워갖고 잘 모르게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그 뉘앙스를 잘 생각해서 어떤 전치사를 집어넣을 때 틀릴 확률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100%다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구문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뜻을 맹신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영어는 다 전치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치사가 다른데 얘도 뭐뭐에 놀라다, 뭐뭐에 관심을 갖다, 뭐뭐에 만족하다. 다 뭐뭐에로 하면은 나중에 다 틀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 이해하듯이 이제 하려고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전치사마다 각각의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 뉘앙스를 잘 이해해가지고 외우게 되면은 좀 더 영어 공부가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